2025년 2월 20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알령 해제 이슈 끝이죠. 전반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가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미국에 더 큰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49.59포인트로 0.82% 하락 중에 있는 모습인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는 반면에 개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시장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쪽 모두 다 이어가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게 되면 전 고점 부근에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은 아무리 버틴다라고 하더라도 755포인트입니다. 즉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매도하기도 좀 애매한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섹터를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슈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중국 소비 관련주 등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월쯤에 한류 콘텐츠 금지령을 해제할 계획으로 전해졌는데 어, 중국 정부에서는 2017년 한랄령을 내렸죠. 공식적으로는 한랄령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말만 저렇게 하는 거죠. 말만. 아시다시피 한알령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관련된 종목들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몇몇 종목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한알령 관련주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 돈은 한정돼 있고 그러면 뭔가를 매도를 해야겠죠. 근데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이 종목들을 때려갖고 중국 소비 관련주를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양자 컴퓨터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 개발한 마이오라나 1은 손바닥만한 크기로 전동체 큐비츠를 이용을 해서 일반적인 양자칩과 달리 위상적 큐비트로 개발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큐비트에는 8개가 탑재되어 있고 100만 개 이상 탑재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들어서 정치 인맥 관련주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어제는 한동훈 테마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김문수 테마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국 쪽에서는 국방 예산을 삭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 5년 동안 8%씩 계속 삭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수장이 이끄는 연방정부 예산 삭감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100조를 깎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100조씩 깎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500조 원 줄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방 예산에 거의 500조면 40% 정도 깎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10% 하락을 했고요. 동시호가에서도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조선 기자재 업체 역시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베스트 케이스를 설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조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 매수세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시장에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밸류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역시 매수에도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는 오늘 일단 뭐 하락을 했다가요,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을 쭉 하다가 뭐이 하락과 전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해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는 실적 좋아져요. 실적이 좋아지는데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고요, 2분기의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동아기업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포스코 역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뭐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새로운 관심 종목으로 눈에 띈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그 다음에 의약품, 반도체, 목재 이런 부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확한 시행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는데 뭐 이에 대한 악재 때문에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부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오늘 약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 약세, 중공업 약세, 삼성중공업은 어제 15%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7%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 역시 11%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현대미포 역시 약세, HD 한국조선해양 8% 약세,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시장 방어주인 통신이라든가 전기가스, 오락문화는 뭐 중국 수혜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모레퍼시픽 역시 화장품으로서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요, 코스닥 역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나 중앙첨단소재, 엔캠, 레이크 머티리얼즈 아시다시피 2차전지 관련주, 그 다음에 디어유, 데브시스터즈, JYP, SM,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YG 엔터 중국 수혜주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 동아기업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동아기업은 2차전지로 엮여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사실 덴티움은 매도할 필요는 없는데 뭐 12월 달에 언급을 해드렸고 지금까지 끌고 온 종목이어서 그냥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뭐 물론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노바이러스, 리어스, 올릭스, YG 엔터테인먼트, V원텍, 네페스, 워닝머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포스코 엠텍 이 종목들은 오늘 3%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오늘 매수 타이밍에 나왔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덴티움. 뭐 덴티움 아시다시피 중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중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요, 상승 추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사실 매도할 만한 위치는 아직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확인을 좀 더 해보게 되면 차라리 한 7만 원 부근에서 재매수하는 게 지지선 부근이기 때문에, 지지가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이때는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차라리 이때 재매수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전에 고점이 형성되었던 가격은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여기에서 상승하고 조정을 받고 지지가 나오는 곳이 7만 원대였고요. 그 다음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7만 3천 원대였는데 이거 이탈했죠. 그렇게 되면서 7만 원 부근에선 제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노와이어리스. 자, 이노와이어리스 오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월 24일 날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저항이에요. 그래서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이 이어지고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조금 더 버텼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21,700원, 21,650원, 뭐 이 부근이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으로 보게 되면 21,65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것도 버텨서 끌고 가는 방향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점끼리 쭉 연결을 해보게 되면 동일하죠. 역시 저점이 상승을 하고 이전에 저항이 지지가 되고, 즉 지지선이 두 개가 겹칩니다. 뭐 이거를 합성 지지 저항, 뭐 복합 지지 저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내일은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노와이어리스는 버티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올릭스 말씀드렸던 대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존재를 하다 보니 오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4만원 지지는 계속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48,000원에서 4만원대까지 빠지게 되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9천억은 돌파를 할 거라고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 뭐 물론 이전에 9천억 시장 나왔기 때문에 조정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돈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돈이 진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G엔터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죠. 2월 4일날 관심 종목으로 형성이 되었던 종목이고요. 그러면 2월 4일이 요날이었죠. 요날 관심 종목으로 설정이 되었고, 실질적인 매수는 2월 6일이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고요. 지지가 여기까지 이렇게 변동폭이 좀 있었는데, 시장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은 게 지지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 물론 뭐 작은 종목 키스트 뭐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지선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매매를 이어가셔야 됩니다. 56,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는 전략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는 66,000원 부근까지 상향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V원택 중국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지선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은 4,950원입니다. 그 부근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지지 나오면 홀딩, 만약에 내일 4,95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가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인 네페스. 네페스도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전 고점이 형성되었고, 시장은 저항을 돌파를 했고 조정을 살짝 받아주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 고점 부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8,200원, 3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워닝 머티리얼즈. 어제랑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지지가 여기였어요. 이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반도체랑 다시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반등 다시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버티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 워닝 머티리얼즈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일 다시 한번 22,000원 부근에서는 뭐 매수 타이밍이 한 번 더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은 거래 없는 조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큰 악재는 아니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뭐 한알령 이슈라는 거죠. 전 고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 저항이다 보니까 조정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단은 53,000원대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폭의 상승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호텔신라 같은 경우 면세점 악재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신라 중국 수혜주로 볼 수 있다. 다만 요게 있죠. 롯데에서 우리 그 백마진 안 줄 거야. 보통 50%까지 할인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돈 안 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 국내 면세점이 수익이 50%를 남겨주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요. 많이 판다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매출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가격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오히려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어요. 매수 타이밍이 나왔는데 전 저항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전 저항이 있었고 오늘 상승을 하고 그 부분까지 조정을 싹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텔신라 오늘 매수 타이밍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포스코 엠텍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현대백화점은 올해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실적 좋고요. 전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형성된 게 2월 18일이었거든요. 이때였습니다. 이때. 그리고 저항 부근에서 머물렀고 조정을 좀 받아주고 오늘 이 저항을 본격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고, 포스코엠텍은 어제 올라갔고 오늘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인데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수 타이밍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아놨는데 그 다음에 2차전지 약세로 인해서 조정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일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분봉 한번 볼게요. 자, 5분봉 보시게 되면 거래가 여기에서 이렇게 다 터졌잖아요. 그렇죠? 거래가 하나 둘 셋, 여기까지 하나 둘 셋, 거래가 여기서 다 터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거래량 없는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다시 한번 윗꼬리에서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들 다 언급을 해드렸고요.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기업 원택 치료 레이저 사우디아라비아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현대건설은 올해 실적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빅베스 때문에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거에서 턴 어라운드 되면서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주가는 그 내용이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네오위즈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SFA는 뭐 며칠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뭐 납품하는 회사가 망했죠. 노스볼트 파산했죠.
그래서 손실로 전환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제외를 하게 되면 수익성이 개선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목표 주가는 소폭 하향 조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큰 폭의 변화는 없어요. 25,000원에서 25,000원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수정을 잠깐만 하고 이 네 종목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있는 내용이 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서 빠르게 올렸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오늘 반등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철강에 대한 악재는 있겠지만 철강보다는 포스코 그룹주가 이제 2차 전지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포스코홀딩스 실적이 굉장히는 아니고 좋아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체크를 좀 해볼게요. 실적 확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당기순이익 보게 되면 9,500억. 근데 2025년에는 1조 9천억.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죠. 물론 지배주주는 1.7%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거 대비해서 크게 좋아지는 건 아닌데요. 일단 턴어라운드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분기가 당기순이익이 적자였는데 작년 4분기죠. 적자였는데 1분기, 2분기가 턴어라운드 되는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심 종목으로 좀 잡아봤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거래량 동반되고요. 오늘 거래량 다시 한번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분할로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매수는 27만 3천원, 2차 매수는 27만 8천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주가 많이 떨어졌죠. 4분기 실적도 적자였기 때문에 적용이 됐다가 1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게 되면서 주가 반등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1분기, 2분기 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40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포스코홀딩스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NC소프트 저항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18만 4천 원 돌파를 하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18만 원 돌파 시 18만 한 2천 원, 18만 2천 원 돌파 시부터 18만 4천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전 고점 부근이 22만 원 부근이니까 요점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분기로 보게 되면 NC소프트 턴어라운드 됩니다.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흑전, 2분기 더 좋아지죠. 그래서 실적은 2024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2023년보다 2025년이 더 좋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24만 7천 원대까지 한 50% 정도는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0에서 50%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노션도 실적이 굉장히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원래는 3,550원이 매수 타이밍이 나왔는데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3,700원 부근이 리스크가 있는 가격이었습니다만 오늘 이 가격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실적 체크를 해보게 되면 2024년이 그나마 2023년이 제일 큰 적자였고요.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근데 페노션 주가가 올라가다가 물류기 때문에 약세가 좀 이어졌고요. 1분기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1분기 흑자 전환, 2분기 실적 더 좋아지는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작년 상반기만큼은 갈 수가 없죠. 다만 이제 1, 2분기 생각을 해보게 되면 4,200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반기 실적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하반기 실적까지 체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5,000원 초반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2023년 실적 제일 안 좋았고요. 2024년 실적이 좀 좋아졌는데 이전에 5천원 부근이 저항이어서 그냥 박스권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지금 요거 뭐가 보이셔야 되는 거냐면 시장이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면서 역 3천 3천이죠. 요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뭐 1, 2분기까지 실적이 나오게 되면 4,200원, 그 다음에 올해 5천원 부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뭐 물론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더 큰 거를 저는 노려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알미늄 실적이 나오지는 않아요. 실적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 전에 지지 저항을 보게 되면 33,000원 전후가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상승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4만원에서 42,000원 폭이 넓습니다. 5% 정도 차이 나요. 5% 정도 차이 나는데 뭐 지금부터 33,000원부터 올라가게 되면은 뭐 거의 17, 8% 정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장이 마감을 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 뭐 0.8%까지 약세가 이어졌다가 올라오는 모습이긴 한데요. 뭐 반등 내일은 좀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코스닥도 뭐 최저 대비해서는 반등이 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오늘 미국 확인을 해봐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 상승을 하반기에 했죠. 오후장에 됐는데 국내 증시에는 일단은 뭐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전일 대비 뭐 0. 몇 프로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장에 상승한 거 보면 굉장히 좀 컸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관세에 대한 악재 그 다음에 국방비 축소 이것 때문에 국내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관세에 대한 이유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거 어느 정도는 다 지금 관세 매길 거라는 거 알고 있죠. 매길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 조정은 큰 의미는 없다. 이게 모르는데 악재가 터지는 거는 리스크인데요. 뭐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반등 기대를 좀 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